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믹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 기업은 실적과 함께 약 17%가량 하락했고요. 어제인 금요일날에는 추가로 3% 하락하면서 이틀 만에 20%나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누구나 아시는 블루칩 기업인 어도비인데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57% 정도 하락해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로 주가가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실적 발표 때 크게 주가가 하락했는지를 알아봐야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고대했던 대로 주가가 다시 코로나 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기회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락에 대비하여 멤버십 분들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기업 및 배당주 등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면 리밸런싱 하기에 적합한 기업 및 적중가들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산출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와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한 뒤에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저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134%나 상승한 어도비를 대상으로 제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의 PE 멀티플은 아무리 적어봤자 40에서 높았을 땐 이렇게 55였는데요. 기업의 미래 전망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하다고 할지언정 그러한 부분이 모두 밸류에이션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고평가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를 경험해본 저로서는 고평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고평가 기업에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저평가 기업을 매수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6%나 하락해버린 어도비는 다시 주가가 이렇게 299달러로 하락하게 되었고, 한때 50 이상이었던 PE 멀티플은 어느새 22.51의 PE 멀티플을 가리키게 되었는데요. 20이라는 PE 멀티플은 한창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인 2020년 4월달의 PE 멀티플인 34보다 아래를 가리킬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이라는 PE 멀티플은 과연 저평가일까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도비는 2022년에 8%의 순이익 성장률을, 2023년에는 17%, 그리고 2024년에는 16%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6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어도비가 가질 연평균 성장률은 18%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공책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면 어도비의 PE 멀티플은 22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18%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18.5%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욕심과 얼마나 줄다리기를 잘 하느냐입니다. 그냥 무작정 어도비가 244달러까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지 않고 도중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면 조바심을 내어 더 높은 가격에 사버리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어도비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고 244달러 아래까지 가면은 저평가 지점까지 가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어도비를 놓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도비를 꼭 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선 어도비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저평가 직전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어도비의 2022년 3분기 어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으로는 4.4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딱 10밀리언 달러만큼밖에 실적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요. 지난해 동분기 대비 12.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법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닝 per share의 경우는 3.4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2.1% 정도로 상회해 주었고 어닝 per share 또한 실적을 만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3분기에 1.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0% 정도 성장하는 괜찮은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2012년 4분기 매출액으로 4.52빌리언 달러를 예측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 10% 정도의 성장률로 3분기에 13%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악화되는 거시경제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비는 수익성에 있어서 크로스 마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등 타액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마진율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주가가 폭락한 것일까요? 답은 바로 여기 피그마라는 회사의 인수였습니다. 인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도비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피그마를 인수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도비는 피그마라는 기업을 20빌리언 달러에 주고 사기로 했는데요. 절반은 현금을 이용하고 절반은 주식을 발행하여 사기로 했습니다. 그럼 20빌리언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비싼지 또는 싼지 감이 오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피그마는 Annual Recurring Revenue로 400밀리언 달러 이상을 벌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도비가 피그마라는 기업 가치를 20빌리언 달러로 매겨서 인수를 한다고 했고 그 피그마의 연 매출액은 400밀리언 달러이니 PS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은 피그마는 매출액 대비 50배의 가치를 받아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PS 멀티플이 50 이상이면은 테슬라보다 비싼 것은 물론이며 웬만한 성장들보다 비싼 밸류에이션입니다. 50배의 PS 멀티플을 주고 피그마를 매수하는 것이니 당연히 어도비 투자자들은 이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피그마는 웹 퍼스트 디자인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기반한 서비스를 두고 있는 덕분에 팀 사이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이 자유주도로 가능합니다. 이미 블로그, 스포티파이, 트위터 등의 기업들이 피그마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구글, 오라클, 그리고 세일스포스에서도 피그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헐만 밀러, 스트라이프도 포함됩니다. 포토샵과 같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도비를 따로 기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많은 기업들이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피그마 소프트웨어를 프라이머리 툴로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피그마는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도비의 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그마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Recurring Revenue가 400밀리언 달러였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200밀리언 달러 정도였고 이것은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 100%임을 의미합니다. 그로스 마진은 90%로 어도비와 비슷한 마진율을 자랑하며 영업현금 흐름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t Dollar Retention Rate는 150%로 400번 넘게 기업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Net Dollar Retention Rate가 150% 넘는 기업을 본 적은 없습니다. Net Dollar Retention Rate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하여 서비스를 더 확장해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도비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피그마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도비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피그마라는 기업이 어도비와 2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온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선호를 받는다고 할 정도면 피그마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은 검증이 된 셈이고 잘못하면 어도비의 경쟁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도비에 있어서 인수는 가격적인 문제보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제거함과 동시에 매출액 성장률이 100%에 달하고 마진율이 높으며 리텐션 레이트가 150%에 달하는 기업을 흡수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만큼 시너지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그마의 인수는 2023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도비 회사의 재무적 가치가 피그마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플러스를 낼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도비의 입장에서 경쟁사를 없앤 것이고 나중에 인수가 잘 끝난다면 피그마는 어도비 회사에 있어서 매출 성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메인 드라이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기업도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며 분할 매수만 잘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아주 좋은 가치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도비를 매수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러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